지금 이 한국 영상 때문에 또 미국 사람들 뒤집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인들 보호법이 다르다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시작은 이 영상이었어요. 여기는 바스킨로빈스라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상한 게 하나도 안 느껴지시죠? 하지만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채실 거예요. 사실 바스킨로빈스는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바스킨로빈스는 한국의 바스킨로빈스랑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대충 아이스크림계의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처럼 이렇게 멋진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뭐 불량식품 파는 약간 오래된 구멍가게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김밥 천국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 뭔가 논란이 될지도. 김밥 천국 저 정말 좋아요. 김밥 천국 라볶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비율을 그렇게 없어서 김밥 천국이라고 한 건데 아무튼 이게 사실 미국인들에게는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라 영상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If you have not seen online, Korean Baskin-Robbins is on another level. Okay, you have to see how intricate all of these cakes are. Like, this is a smaller Baskin-Robbins from what I've seen. Mind-blowing. First off, look at this one. How cute is that? Like, what is that? There's 27 cubes? I think I have to try that. This is like my dream cake. I think I might have to do this one. Woo! The last time I ate at Baskin-Robbins was in Russia 10 years ago when they food poisoned me with a spoiled vanilla milkshake. But I'm in Korea and the Baskin-Robbins workshop store looked crazy.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 Russian Baskin-Robbins는 식중독까지 주는 곳인가 보네요. 한국에서 저러면 큰일 나죠. 한국에서는 식중독에 걸리면 어디서 걸렸는지 국가에서 직접 트래킹해서 영업 정지까지 때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되는 나라는 역시 한국이 최고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바스킨로빈스를 통해 미국인들이 정말 놀랐는데요. 한국 바스킨로빈스는 아이스크림의 종류도 미국 본토보다 더 많고 예쁜 게 더 많고 확실히 딱 사고 싶게 만드는 아이스크림들의 비주얼이에요. 본토에서는 그냥 그랬던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유니크하게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스킨로빈스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수많은 음식점 프랜차이즈들이 미국이나 뭐 본토에서는 뭐 그냥 그런 컨셉의 식당이었는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한국인들이 훨씬 힙하고 맛있게 바꾼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미국 브랜드들이 그래요. 뭐 한국 KFC에서는 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팔죠. 그런데 미국 KFC에서는 한국보다 메뉴의 양이 적어요. 미국 KFC는 그냥 흔한 패스트푸드점인데 한국에서 훨씬 다양한 것들을 팔면서 더 맛있는 맛이 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iShowSpeed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유튜버는 구독자가 5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형 유튜브라서 한국에 갔던 일도 엄청 미국에서 많이 알려졌었어요. 대형 유튜버답게 DMZ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유튜버가 한국에 가자마자 먹었던 게 KFC였는데요. 나중에 방송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먹었던 KFC 중에서 한국의 KFC가 가장 맛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한국이 훨씬 맛있고 특히 한국 KFC에는 한국 양념치킨도 팔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은 진짜 흔한 한국 양념치킨인데 원래 한국의 흔한 양념치킨은 맛있는 겁니다. 네. 미국의 고기 전문 유튜버도 전 세계 치킨을 먹어보더니 한국의 치킨이 최고라고 순위를 매기기도 했었죠. 던킨 도넛도 미국에서는 그냥 진열장에 빽빽하게 도넛을 쌓아놓고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도넛을 파는 그런 구멍가게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확 다르죠. 도넛의 종류도 많고 여기에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도 도넛도 팔면서 미국인들이 더 환장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 여행 온 미국인이 한국 던킨 도넛 먹고 난 뒤로 다시는 미국에서 던킨 도넛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사고 싶게 만드는 포인트를 알고 음식도 대충 만들지 않는 뭐가 맛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정말 강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알고 나면 또 충격받는 사실인데 맥도날드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햄버거 중 하나인
베이컨 토마토 딜럭스 아세요? 이걸 줄여서 베토디라고 부른다는데 이거 미국에는 없는 햄버거예요. 예, 이거 저도 한국에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국에서만 파는 햄버거라는 사실 모르셨죠? 예, 베이컨 토마토 딜럭스 이거는 햄버거 자체가 딱 봐도 미국에서 온 메뉴 같은데 사실은 한국에서 개발하고 한국에서만 파는 메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나서는 한국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메뉴로 항상 베토디를 뽑아요. 그래서 한국 여행 가는 친구들에게 항상 베이컨 토마토 딜럭스를 꼭 먹어보라고 추천하죠.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진짜 뭐 마약 같은 거 넣나요? 특별한 소스 같은 거 넣나요? 한국에 뭐 다시다라는 신기한 시즈닝이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이 뭐 더 맛있어지는 건가요? 이거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 정말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맛이 없던 것도 한국에 가면 더 맛있어지는 마법은 도대체 뭔가요? 물론 뭐 한국의 음식 브랜드가 들어갈 때 단점도 있어요.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양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음식 한 번 시키면 성인 여자가 다 먹기 힘들 정도로 양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성인 여자가 딱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나와서 이게 단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한국이 그래서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얘기는 영상에서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한국에서는 그냥 흔한 한국의 브랜드인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완전 프리미엄화된 브랜드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미국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갈 때는 미국이 100%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로컬라이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브랜드가 한국에 수출될 때는 한국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메뉴를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에 한국의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브랜드는 달라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브랜드들도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에 로컬라이징을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흔한 뭐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 아시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매장을 만드는 거라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느낌으로 더 발전시켜서 들여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파리바게트는 그냥 예쁘고 맛있는 빵을 파는 집이잖아요. 파리바게트 케이크 진짜 예쁜데 파리바게트 얘기하니까 한국 가고 싶다 갑자기. 아무튼 한국에서 파리바게트는 그냥 딱 맛있고 예쁜 빵집인데 미국에서는 예쁜 게 사라지고 좀 비싸고 프리미엄화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 파리바게트에 가면 한국에 인기 있는 빵들을 조금 비싼 돈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미국 물가가 요즘 미쳐서 뭐 파리바게트 빵이 그렇게 비싼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이미지는 확실히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미국 파리바게트에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빵들을 엄청 많이 팔아요. 소금빵 같은 거요.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 이게 프렌즈 브랜드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에 페리스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뭔가 웃기고 슬프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어요. 페리 바게트가 한국 브랜드라는 걸요. We have to eat all of it. I'm so excited. I'm gonna eat that. Let's have all Nutella. Look at that. Oh my god. This one's so good. I know. I'm having a great time. Me too. I'm having so much fun. There's Flower Station. That's so pretty. Oh, cute. 그리고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국 음식점 최고의 한국 음식점 바로 BCD. 요즘 뭐 미국에서 BCD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거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식집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는 안 유명하다고 해서 저는 놀랐어요. 진짜 BCD 모르면 미국 LA에서는 간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웃긴 한국말 표현 같아요. 진짜 뭐 모르면 간첩이다. 이게 아마 한국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분단한 국가라서 생긴 말 표현이겠죠. 너 아이폰 모르면 간첩이야.
이거 웃겨요. 그런데 맞죠? 뭐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뭐 BTS 누군지 모른다? 이러면 한국 사람 아니니까 북한에서 온 간첩이잖아요. 아, 이래서 한국말을 배우는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서요. 아무튼 다시 BCD 얘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BCD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블랙핑크 로지가 미국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식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다들 BCD를 이야기했거든요. When I get here, I'm like, can I have my Korean food? That's a restaurant. Sorry? A restaurant. I love the. Am I allowed to? Am I promoting this? Is this? Do I like? Is this legal? I like the tofu thing. The BCD. yeah. I didn't say it. You guys said it. BCD는 순서대로 미국 한국의 비읍, 치읓, 디귿인데요. 이게 뭐냐면 북창동이에요. 한국에 북창동 순두부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원조로 두는 음식점이 바로 BCD예요. 사실 미국에서 순두부찌개의 위상은 엄청난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식이 떠오를 때 떡볶이나 치킨을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의외로 LA에 사는 미국인들 머릿속에는 순두부찌개가 꽤 높은 확률로 떠오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BCD 때문이죠. 순두부찌개가 가진 미친 장점이 있어요. 딱 미국인들 취향을 정확히 때려요. 첫째, 따뜻하고 둘째, 국물이 있고 셋째, 매운데 넷째, 속이 편안해요. 이 조합이 미국에서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미국의 매운 음식은 대체로 자극적인 매운맛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먹고 나서 속이 편한 매운 음식, 그게 좀 드물어요. 그런데 순두부는 신기하게도 끓는 매운 국물인데도 부드럽고 밥이랑 먹으면 뭔가 속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가 있어요. 미국인들이 그걸 먹고 느끼는 게 확실하거든요. 뭐 이게 뭐 단순히 맵다, 맛있다를 넘어서 아, 나 지금 뭔가 회복되는 느낌인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 아, 그냥 배부르다, 뭐 아, 맛있다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신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두부찌개를 먹으면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다.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뭔가 몸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 분들도 이걸 느끼나요? 게다가 순두부찌개는 비주얼과 사운드가 완벽해요. 뚝배기가 보글보글보글 끓고 그 끓는 소리 자체가 ASMR이에요. 미국인들은 그런 거에 약해요. 뭐 특히 요즘 틱톡, 뭐 Reels 같은 작은 영상 문화에서는 소리가 먹히거든요. 뭐 찌개가 끓는 소리, 뭐 김이 올라오는 화면, 거기에 계란 탁 깨서 넣는 장면까지 나오면 아 그건 그냥 음식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한 방에 설득되는 영상이 돼요. 보는 순간 나도 먹고 싶다가 뭐 바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흐름이 사실 바스킨 로빈스 이야기랑 똑같아요. 본토에서는 그냥 그랬던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종이 돼버리고 그걸 다시 미국 사람들이 역수입으로 보고 놀라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왜 한국이 더 멋있어? 왜 한국이 더 맛있어? 왜 한국이 더 예뻐? 이 반응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이 유행이어서가 아니에요. 한국 시장 자체가 브랜드를 강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그냥 그랬던 브랜드가 왜 한국에만 가면 더 발전되느냐에 대해 연구를 했고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이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비슷한 가게가 한 블록에 5개씩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차별화. 그리고 그 차별화는 한국에서 필수예요. 첫째는 비주얼, 둘째는 디테일, 셋째는 신메뉴, 넷째는 기분 좋아지는 경험이에요. 한국에서 프랜차이즈가 살아남는 방식은 그냥 맛이 평균 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맛이 평균 이상인 건 기본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싶고 친구 데려가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뭐 SNS에 올리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스킨 로빈스가 한국에서 프리미엄처럼 보이게 된 것도 사실은 한국인들이 미국 브랜드를 프리미엄화시킨 사례라기보다는 한국 시장의 룰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바스킨이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느낌이라면
한국에서는 뭐 계절마다 테마가 있고 메뉴가 미친 듯이 바뀌고 비주얼이 예술이고 콜랩도 하고 뭐 굿즈도 팔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험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해가 되죠. 한국은 대체 뭘 넣었길래 맛있지? 뭐 한국에는 뭔가 치트키가 있나? 뭐 MSG인가? 물론 뭐 다시다 같은 조미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조미료는 뭐 전 세계가 솔직히 다 쓰는 거거든요. 미국도 뭐 MSG 다시 유행하고 있고 오히려 요즘은 셰프들이 MSG를 숨기지 않고 맛을 위해 쓰는 건데 왜 뭐 이런 분위기까지 왔어요. 한국의 치트키는 아마 이것일 거예요. 기대치가 높다.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높고 평가가 빠르고 실패에 관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대충 못해요. 대충 하면 바로 리뷰에 박힙니다. 그리고 한국의 리뷰 문화는 진짜 무서워요. 별점, 뭐 사진, 디테일한 후기, 비교, 추천, 뭐 비추천까지 뭐 다 나와요. 이런 환경에서는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 그냥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이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유가 경쟁이 치열해서 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게가 많다 수준이 아니라 한국은 경쟁의 방식 자체가 좀 달라요. 미국은 경쟁하면 보통 뭐 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를 때리거나 뭐 용량을 늘리거나 뭐 이런 방식인데 한국은 경쟁하면 이상하게 퀄리티를 올려요.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어떤 도넛 가게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보통 12개 사면 뭐 6개 더 준다. 뭐 1+1 한다. 뭐 드라이브스루를 만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경쟁을 하면 갑자기 도넛 위에 뭔가를 얹기 시작해요. 뭐 크림을 더 때려박고 뭐 초콜릿을 더 진하게 만들고 프리미엄 라인을 뭐 따로 만들고 심지어 패키지까지 예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예쁜데? 한번 먹어볼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더 무섭냐면요. 소비자들은 한 번 경험한 퀄리티를 절대 못 잊어요. 한 번 1등짜리 먹어보면 2등은 그냥 맛 없어져요. 이게 기억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언가가 상향 평준화되면 그 뒤로는 다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면 바로 욕먹거든요.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왜 요즘 이래? 이 말이 한국에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여기서 또 한국만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한국은 신메뉴 주기가 미쳤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한국은 사계절이 풍부하고 그 풍부한 사계절이 한국 전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봄 되면 봄 한정, 뭐 여름 되면 뭐 망고, 가을 되면 뭐 밤, 뭐 겨울 되면 딸기, 뭐 그리고 콜라보. 한국은 콜라보가 그냥 일상이에요. 미국 음식점들은 이걸 못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이번 달은 이 캐릭터랑 콜라보구나. 굿즈 나오는구나. 뭐 스티커 주는구나. 이게 그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포인트 하나 더. 미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프리미엄이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의외로 엄청 큰 게 청결이에요. 한국은 청결이 기본값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솔직히 가게마다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데는 진짜 깨끗한데 어떤 데는 이거 괜찮나 싶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 스타일로 운영하는 곳들은 평균적으로 정돈이 잘 돼 있어요. 뭐 테이블이 뭐 끈적이지 않는다, 뭐 화장실이 무섭지 않다, 메뉴가 사진이랑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프리미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 한국 오면 맛있어지냐의 답은 더 명확해요. 한국은 맛을 올리는 나라라기보다는 기대치를 올리는 나라예요. 그 기대치가 높으니까 브랜드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화하는 겁니다. 이러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하고 정말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이게 참 문제인데 이런 영상을 만들 때마다 한국 여행 너무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한국 여행 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한국 여행 정말 중독이에요.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한국은 날씨가 따뜻해지나요? 따뜻해진다고 춥게 입지 마시고 건강 쪽 꼭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미국에서 온 침 샤워